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바로 영국의 아이작 뉴턴으로서 그는 갈릴레이와 케플러의 연구 업적을 토대로 1687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 프린키피아에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잡아 끄는 힘이 있다 하는 만류 인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0년이 지난 1797년 카빈디시는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만류 인류 상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뉴턴의 만류 인력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류 인력은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자성에 역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G는 만류 인류 상수입니다.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가 악수를 했을 경우에 만류 인력의 법칙이 다를 것 같으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자성에 역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수를 해서 손을 잡게 되면 거리가 0이 되죠. 이렇게 되면 만류 인력이 무한대로 됩니다. 손을 놓으면 손이 떨어지지 못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하고는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생각을 해 본답니다. 그런데 만류 인력 외에도 물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만류 인력은 인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기와 자기 현상에서 전기는 같은 전압끼리는 서로 밀고 다른 전압끼리는 서로 당긴다는 것을 발견했고, 자석도 마찬가지로 같은 N극과 S극은 서로 밀고 N극과 S극은 서로 당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현상에서 우리는 이들 사이에 서로 당기고 미는 힘이 어떤가를 알아보았더니 전기력은 두 전하의 전하량의 꼴에 비례하고 거리의 자성에 역비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쿨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계측기가 매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밀리칸은 유적 실험을 통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전하량의 최소량을 측정하게 되었어요. 그 양은 1.6 곱하기 10의 -19성 쿨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존재하는 양을 보니까 그 최소량의 정수배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전하는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N등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전하량도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배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하를 가진 어떠한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N개가 되면 N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기초 전하량을 가진 알갱이들이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자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로 우리는 두 종류의 전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톰슨은
원자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수박을 따겠을 때 그 살이 플러스라면 거기 박혀있는 C가 마이너스 전자를 가진 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따라서 라더포드는 알파 입자를 물체를 통과시켜 보았어요. 그랬더니 톰슨의 모형이라면 이것이 입사했는 각이나 그것을 통과한 광은 거진 동일 직선상에 놓여져야 하는데 실험 결과는 원자의 중심에서 큰 각으로 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양성자가 그 원자의 한가운데 모두 모여 있을 때 그쪽으로 양성자가 들어갔을 때 전기적으로 청력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휘어진 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는 원자는 그 가운데에 원자 핵이 그 원자의 가운데에 모든 양성자가 모여져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큰 속도로 그 양성자를 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돌지 않으면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달라붙어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톰슨 모형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험 결과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그 주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전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원자 핵에 플러스 알갱인 양성자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양성자 사이에는 만일력과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근거리에서는 전기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길이는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웃나라인 일본의 유가와 박사가 이 양성자를 결속하는 어떠한 힘이 있을 것이다. 그 힘을 우리가 핵력이라고 하자. 이 핵력을 내는 것은 중간자라는 어떠한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유가의 설을 영국의 물리학자인 세실 파월이 1950년 파이 중간자를 발견함으로 해서 유가 박사의 제안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물리학이 걸어온 길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것이 많지만은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